족저 근막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발바닥의 근육이 경직되어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왜 발바닥의 근육이 경직되는 원인을 알면은 방법은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발의 근육은 항상 따뜻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무심코 발이 좀 차다고 무슨 일이 있겠냐고 하는 생각이 큰 잘못입니다. 발이 차면은 기와 혈이 막히면서 충분한 영양과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발의 근육에 경직이 오는 것입니다. 개선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혈이 막힌 부분을 뚫어주면 바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것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혈이 순환되지 않기에 근육이 일시적으로 경직됩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만지고 움직여주면 풀어지는 이유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심장의 활동으로 기초 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쥐가 나지 않겠지만 몸이 차고 혈액의 흐름이 나쁠 때는 다리 근육의 영양과 산소 부족으로 다리 근육이 굳어가는 그것은 당연하지 않나요? 누가 아니라고 반박할 분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약이 아니고 나의免疫을 높이는 것으로 약이나 영양제 섭취가 아닙니다. 용천혈은 발가락을 굽혔을 때 발바닥에 가장 오목한 곳으로 땅의 기를 받아들여 생명이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혈자리입니다. 온몸의 불순물을 걸러내고 불필요한 노폐물과 오염된 물을 방광으로 보내 몸의 수분 조절, 혈액순환과 협심증, 실신, 두통, 뇌출혈, 고혈압, 하지마비, 족저 근막염을 개선하는 혈자리입니다. 영곡혈은 발 안쪽 목사뼈 앞 아래 큰 뼈 및 오목한 점입니다. 자궁의 냉기를 없애주고 불임을 막고 자궁 출혈과 내막증을 예방하는 혈자리이며 특히 신장 허약으로 허리 통증과 족저 근막염과 생리통, 다리 붓기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남성은 전기가 충만해지고 발기부전 시 지압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태계혈은 안쪽 발목 복사뼈 뒤쪽 오목한 점입니다. 신장을 주관하는 혈로 모든 병의 원천인 신장 기능을 높여 허리, 무릎 관절과 이명, 생이불순, 단어증, 야간뇨, 전립선, 요실금 등의 몸의 수분 조절과 몸이 무겁고 뼈의 마디가 아프고 정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지압의 효과가 있습니다. 간경락은 몸의 혈액을 맑게 하고 독소를 길러주며 피로를 해소하고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혈자리입니다. 첫 번째, 대둔혈은 양쪽 발, 엄지발가락, 발톱 외쪽 뿌리에 있으며 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기와 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소화불량, 중풍, 정신 이상 등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남성 생식기의 영향을 받아 아랫배가 아픈 증상, 야노증,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생식기에서 자궁 출혈이 발생할 때 해당되는 혈자리를 지압하면 증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정서적으로 연관이 있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머리를 맑게 하며 눈을 맑게 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행간혈은 양쪽 발 엄지발가락 뿌리 두 채
발가락 뿌리 사이에 있습니다. 간질환, 비누개 질환, 부인과 질환, 생이통, 월경불순, 자궁 내막증 등에 사용됩니다. 간의 할을 끌어내리는 혈자리로 알려져 있으며 감기를 편안하게 다스려 월경을 조절하고 혈을 조화롭게 하고 어혈 개선, 눈질환, 불안, 짜증, 합병 등의 효능이 있고 숙취로 인한 피로함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태충혈은 엄지와 둘째 발가락, 발등의 뼈 사이에 있습니다. 인체의 내부 장기와 간장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인체의 매우 중요한 혈자리 중 하나입니다. 사간혈로 알려져 있으며 합국혈과 함께 지압하면 온몸의 기와 혈의 순환을 좋게 함으로써 혈액순환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체기나 소화불량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수족냉증, 혈압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광경혈은 인간의 발은 항상 따뜻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발이 차면 그 냉기가 종아리를 거쳐 허리와 등뼈, 척추를 중심으로 양쪽 두 개의 경락을 타고 머리로 올라갑니다. 발이 차고 등이 찬 곳에서 잠을 자면 몸이 냉해지면서 풍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속골혈은 새끼발가락, 발가락 뿌리 외척 큰 뼈를 지나면서 오목한 점입니다. 발 근육, 경직, 무릎 통증, 고관절통, 난청, 허리 통증, 종아리 땡김, 어깨 통증, 목 디스크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양쪽 발가락 모두를 아프게 지압봉으로 지압해야 합니다. 골륜혈은 발목 외척 복사뼈와 아킬레스건 사이 오목한 점입니다. 몸의 균형을 조절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몸을 바로 세워지는 혈자리입니다. 목을 못 쓰는 질병인 갱추병은 양쪽 어깨와 팔의 통증에 효과가 있고 두통, 고혈압, 중풍, 자율신경 마비, 다리가 틀어짐, 하지마비, 다리 통증 등 다리에서 올라가는 기혈이 막힌 곳 없이 순환시키는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매일 수시로 지압봉으로 아프게 지압하여 다리 통증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승산혈은 발목과 오금 자리의 사이 중간 지점의 종아리 높은 곳입니다. 다리에 힘을 주면 양쪽 근육이 갈라지는 곳으로 지압을 하면 아픈 곳입니다. 승산혈은 지압봉으로 깊이 눌러야 하고 수시로 관리해야 합니다. 허리 통증, 자골신경, 치질, 변비, 하지마비, 종아리 지날 때, 다리 통증 등 다양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압제입니다. 이중혈은 오금 주름살 중앙에 있는 오목한 점입니다. 허리 통증, 하지마비, 무릎 통증, 복통, 급성장염, 구통, 방광염, 소변 비뇨와 윤호증, 다리에 지가 날 때 승산혈, 속골혈, 태충혈, 태백혈을 지압하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까치발 운동을 수시로 하면 아래로 내려간 기혈이 다리 근육의 움직임으로 심장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어 다리 통증이나 다리 마비에 아주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운동 방법입니다. 먼저 비장경락은 흡수한 영양소를 간직했다가 몸이 필요한 부위에 적절히 공급하는 영양소 창고 경락입니다. 음맥혈은 엄지발가락 발톱 안쪽 모서리 위치입니다. 소화의 기능이 높여주고 맹치 아래 막힌 것을 풀어주며 기와 혈의
조절하여 의식과 정신을 맑게 합니다. 비장한 여성의 자궁질환과 생리통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고 몸의 혈액을 유효적절하게 공급하며 면역력을 높이고 가식으로 체기, 트림, 구토, 설사의 응급처치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대도혈입니다. 엄지발가락 뿌리 큰 뼈 앞쪽 적백육체 부분의 움푹 팬 위치에 존재하며 소화불량, 마른 체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눈질환, 비만한 사람, 소화가 어려워 음식을 먹고 급체했을 때 소부혈과 함께 대도혈을 지압하면 즉시 효과를 볼 수 있고 비염과 설사, 구토, 부종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무지외염증에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은 태백혈은 엄지발가락 뿌리 큰 뼈를 지나서 오목한 곳입니다.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습기를 없애며 기를 조절하여 위를 조화롭게 하고 주로 복부 팽만감, 복통, 설사, 위통, 구토, 딱꾹질 등에 사용되며 발에 통증이 있거나 발을 많이 사용한 후에 태백혈을 지압하세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정신 건강을 개선하고 항달, 요통, 입이 마름, 소변량 감소, 무지 예방증 등 다양한 증상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이 전부가 아니고 새로운 건강 정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서양 의학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것은 급성 질환에서는 적절하고 만성 질환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해 개선 방법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미 몇 년, 몇 달 전부터 시작된 만성 질환에는 아직 첨단 의료 장비도 밝혀내지 못한 원인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조선에서는 만성 질환 개선 의료 서적이 4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기초로 시험해 보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면서 효과가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